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했으니까 금, 토, 일, 월, 오늘 이제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7번째 당대회인데, 자, 새로운 감투를 뭘 쓸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몽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제 나흘째로 조선노동당이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거 가장 중요하죠. 북한 체제에서 예. 가장 중요합니다. 네. 헌법은 사실 있으나 마나하고, 네. 이 대외적으로 자기 나라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네. 라고 이제 과시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북한을 지배하는 것은 노동당 규약입니다. 네. 규약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실제 당대회를 시작하면서, 네. 김정은이를 최고 수위에 모시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최고 수위에 모시긴 모실 건데, 네. 어떤 직책에 모실 거는 아직 좀 미지수죠. 네. 그래서 최고 수위에 모시려고 그러면 새로운 직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당규약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에 핵보유국이 있잖아요. 네. 당규약에도 핵보유국을 명시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몇 번 강조한 그 경제 핵 병진 노선 저것도 네. 당규약을 에다 명시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네. 더 얘기하자면은 네. 지금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이라고 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김정은의 당이라는 표현도 네. 하나 더 당규약 전문에다가 네. 더 넣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예. 북한 노동당 규약 서문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면요. 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네. 이렇게 2010년 9월 27일 날 고쳤거든요. 네. 그것을 2012년 4월 11일 날 또 당 대표제를 하면서 거기다 김정일의 당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토론 때 나오니까 김정은의 당이라고 또 나오니까 그 세 가지를 고칠 것 같고요. 네. 북한에서 법규의 그 위서 개서 체계를 보면은 먼저가 제1번이 수령의 교시, 네. 두 번째가 유일 영도직의 10대 원칙, 네. 세 번째가 당규약, 헌법은 네 번째 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령의 교시가 김정은의 말이 당규약과 헌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김정은의 말은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만 명문화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노동당 규약을 좀 고치고 있는데 4.25 문화회관이라는 곳 지금 늘 이제 화면에 최근 며칠 사이 많이 보셨던 곳인데 저기서 진행을 하면요. 김정은이 직접 모든 회의를 다 주재하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모든 회의를 주재하라고 네. 대표로 선출했지 않습니까? 네. 각 12개 네. 지역자치단체에서 김정은을 대표로 선출했고 인민군도 그렇게 선출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칙적으로는 모든 회의를 김정은이가 주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TV 화면에 안 나오는데 네. 좀 힘드니까 혹시 김기남한테 맡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김영남한테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어제 나온 영상을 보니까 김정은이 3시간이나 연설을 했거든요. 자, 일단 할아버지 땐 5시간이라지만 3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읽는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핵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핵무기 포기할 생각이 없고 핵무기 전파를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등등 마치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 세계 비핵화를 하겠다. 네. 그런 얘기는 미국이나 네.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와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너희들도 같이 포기해야 된다. 네. 결국은 다른 한마디로 하자면은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런 식으로 돌려서 한 겁니다.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어쨌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핵 포기하라고 얘기도 꺼내지 말라. 네, 그런 얘기잖아요. 똑같은 방식을 1964년도에 중국이 핵실험을 했을 때 이런 발표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그때 중국은 미국이 핵 공격을 할까봐 두려워했는지 절대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네. 평화적으로 사용한다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네. 같은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첨언하면요. 네.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보유국이 되면 네. 공포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서 네. 내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데 네가 공격하면 내가 대량 파괴, 대량 보복 공격할 수 있다. 네. 공격할 때만 해봐라. 자신감 있다. 그런 표현이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네. 유엔 제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유엔 제재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자주권 침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유엔 제재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 발사를 했는데 왜 그걸 장거리 미사일을 하면서 제재를 하느냐. 그다음에 핵 보유도 자체도 미국이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네. 위반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네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을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네. 말로 바꾸자면은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니까 네. 우리는 핵을 선제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김정은이가 마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라도 된 듯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도 미국과 중국과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네. 책임 있는 국제사회 핵보유국으로서 비핵화 또 핵 확산 방지를 하겠다. 네. 참 가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도 김정은은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통일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남 군사당국 사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회담이 열리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한 것을 비롯하여 허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남선 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 통일을 고집하면서 그 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자, 일단 뭐 우리는 평화적 통일 노력을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뭐 어떤 평화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세력이 어디 네. 있습니까? 다 평화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붙이는데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끝말이 재미있죠.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네.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다. 네. 결국 무력을 갖고 있겠다는 건데 지금 북한은 지금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방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이 연방이 되면 서로 무력 충돌을 없애야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외세가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서서히 베트남식으로 통일해 가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그 자기는 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하겠다. 그런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연방제 통일을 강조했거든요. 그 왜 미국도 지금 연방공화국이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각 주에도 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으면서 연방 정부가 있고 연방 의회가 있고 네. 그것처럼 남북한이 각각 따로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고 그 고코만 연방 공화국이 하나 있고 연방 정부가 남북 동등한 숫자로 가지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남측의 보안법을 절폐하라. 네. 두 번째 모든 정당과 단체를 인정하라. 네. 북한의 노동당이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라.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다 흡수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거죠. 연방제라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생각이 났는데 각 주가 있는데 주지사를 통해서 이제 주의 업무는 각각 보는 건데 통화를 해서 연방정부가 외교나 군사에 대한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방제가 된다면 그런 뜻입니까? 남북이 군사정책, 외교정책을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네. 일단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그냥 내버두고 네. 또 북한의 체제를 내버두고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를 그냥 다 내버두고 네. 그 위해서 이제 연방 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는 그냥 내버뒀지만은 네. 군대와 외교권만 중앙정부에 두자 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전적권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공산당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연방 제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동안 북한이 이제 통일에 관한 얘기 별로 하지 않다가 연방제 통일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오늘 강조했잖아요. 어제 강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남북 간의 통일과 관련해서는 2000년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런 합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 북한이 이제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연방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는 시작은 60년부터 들고 나와가지고 네. 80년대에 고려연방안을 이제 공식으로 당대회 때 내세웠지만 네. 이제 소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오히려 연방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의해서 흡수통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합니다. 네. 원래는 일민족 일국가 네. 이체제 이정부인데 네.
일민족 2국가, 네. 국가를 두 개로 하자라고 네. 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들고 나와서 여기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일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로 하자. 아하, 우리가 민족은 하나지만 각각 다른 국가로 그냥 지금처럼 살자. 예. 그런 그렇게,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이제 국가연합제하고 네.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2000년도 6.15 공선언 때 우리의 그 국가연합제하고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동성이 있는 것이 인정한다는 것이 이 항에 들어간 거지. 그래 들어갔는데 네. 북한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일단은 연방제를 내세워가지고 네. 흡수통일을 막아보겠다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아, 근데 제도 통일이란 말을 썼잖아요. 김정은이 방금 전에. 예. 그게 바로 남이 북을 흡수하는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못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제도도 이제 한 개 제도냐 두 개 제도냐. 네. 연방대에서는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고 우리는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연합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네. 한 체제 한 정부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6.15 공동선언의 저 합의는 네. 북한 측에 조금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것이 네. 우리는 제1단계로 먼저 화해협력 단계를 해서 네. 2체제 이 정부가 상호 평화 정착을 한 다음에 네. 남북 연합을 이룰 때는 통일헌법에 의해서 민족 전체의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 통일 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6.15 공동선언 제2항을 누가 합의했냐라고 네. 당시에 그 합의한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네. 누구도 자기네가 했다 소리 안 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남과 우리- 북이 한꺼번에 공동 문안을 작성한 다음에 같이 서명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말 우리가 늦춰갔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네. 책임을 내가 하지 않았다. 네. 북한 쪽에서 요구해서 그냥 해줬다.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오리발을 자꾸 내미는 것이 바로 우리 김기호 교수님 말씀한 대로 네. 북한에 농락당했다는 주장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금방 미국 연방을 얘기하셨는데 네. 연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소련 같은 경우 네. 그 안에 탄탄 나라와 러시아가 있었죠. 네. 그게 나중에 독립을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국가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영연방을 보시면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그것도 연방입니다. 네. 그게 조금 영어로는 뭐 컨페더레이션 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네. 그런 낮은 단계의 연방은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체제도 다를 수 있고 한데 네. 그게 통일인가요? 그래서 저거를 왜 저런 합의를 해줬는지 네. 굉장히 좀 의문이 남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통일 방안에 대한 거, 연합제란 말이 우리 정부에서 나온 거 들어본 지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16년 전에 남북이 합의한 것입니다만 어쨌건 시간이 좀 흘러간 듯한 인상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공개된 그 영상을 보면 김정은의 연설 사이에 뭐 박수가 계속 쏟아집니다만 뭔가 좀 어색합니다. 저희가 영상 지금부터 공개할 텐데요. 박수 소리 좀 주목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합니다. 애국 애족의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네. 박수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자, 걸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박수가, 뭐, 우리도 뭐 대통령 연설하고 그럴 때 뭐, 누가 정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특징이 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어떤 게 좀 보이시나요? 손전선 정부가 제대로 못하거나 무대 감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쌓이긴 늦는 것 같아요. 원래 저 공연장에서 이제 무대 앞쪽에 마이크나 메가폰 든 사람이 자, 지금 박수 치라고 동작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 저 페이스랑 잘 안 맞고 네. 뭐 좀 계속 손전선 정부가 지난번 태양 아래부터 네. 계속 깨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 김일성이 연설할 때 보니까 그때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당시 노동신문을 보면 신문에 이제 연설문을 쭉 썼는데 쭉 문장한 다음에 괄호 안에 박수, 또 어떨 때는 우렁찬 박수, 만세의 폭풍 같은 환호 소리 이런 거를 마치 영화나 연극 대본 쓰듯이 지문에 삽입하듯 괄호 안에 이런 말을 넣었네요. 한 문장마다 박수를 받았다는데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진짜로 한 문장만 읽고 박수치고 그랬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뭐 박수를 너무 자주 쳐가지고 네. 김일성이가 그 연설문을 읽기가 힘들 정도로 박수를 자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 연설할 때 박수 네. 치면은 김일성 박수라 소리 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아, 그런 말이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 5시간 연설을 했다는 얘기는 이 박수 시간 다 포함해서 5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박수를 1시간 이상 쳤겠죠. 1시간이 아니라 뭐 한 문장하고 박수면은 뭐 한 반은 박수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네. 김일성은 이 문장을 딱딱 띄어써서 읽어서 박수칠 타임을 줬는데 네. 김정은은 지금 130kg으로 자기 몸 지탱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지 막 읽다 보니까 박수칠 타임이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조금 저는 좀 이렇게 시야를 좀 이제 네. 뭐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네. 북한의 어떤 그 도발 네. 또는 당 7차 대회 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번 달 말에 네. 일본에서 말입니다. 네. 그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일본은 북한과 직접적인 어떤 그 외교 안보적인 그런 뭐랄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네. 거기다가 테마로 놓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미국은 뭐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동조합니다만 유럽 국가가 지금 G7에 4개 국가나 있어가지고 네. 과연 이 G7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로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로 강경하게 네. 그 문제를 뭐랄까 네. 강경하게 네. 그걸 비난하느냐 또는 협력을 이끌어내야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테마 중에 하나로 네. 내부적으로는 올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사람인데요. 자, 김정은 옆에 딱 바짝 붙어가지고 얘기를 나눈 이 사람인데, 자, 뭐 갑자기 실세로 떠오른 건가요? 김정은을 16번 수행했다. 수행 횟수가 결국 권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네. 당 조직지도부 업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영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나이도 젊고 해서 저 사람이 현재 당대 전체를 총괄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다 책임지고 예. 했다. 그래서 현재 당대회 현재 김정은의 연설이라든가 아니면 네. 결의문 채택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귓속말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조영원이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고 네. 근래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네. 저 양반이 이제 군사 담당입니다. 네. 군사 담당이라서 군부가 군사면서 군수도 담당하기 때문에 각종 건설 현장이라든가 네. 군부대 방문할 때는 반드시 조영원이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 수행이 지금 현재 황병서보다 오히려 많은 상태로 현재 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최고 실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앉은 자리 자체가 네. 감히 부부장급이 앉을 수 없는데 네. 현재 김정은 근처에 와서 앉았다는 것은 네. 앞으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하지 않겠나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부부장급인데 꽤 김정은 가까이 앉았거든요. 자, 어쨌건 오늘 이번 행사 노동당 7자 대회를 실무적으로 기획했다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앉았습니다만 뭐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앉은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황병사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저희도 기억나는 게 보이거든요. 자, 이런 장면 때문이겠죠. 가까이 다가섰고 말할 때 뭐 저희가 누누이 김승현 뉴스탑 10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입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이 튀겨서 병이 옮을까봐 입을 가리고 말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많은 정보가 우리 당국에서도 북한의 실상과 그 당의 체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넓어질 것 같은데 노동당원이라는 것이 1000명에 1명꼴로 이렇게 행사장에 나온다. 역사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번 대회 때 몇 명이 나왔는지 그건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네. 개막사를 할 때 네. 3,467명이 참석했다. 네. 그리고 후보위원이 네. 200명 참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다가 1000을 곱하면은 네. 북한의 정당원, 당원수하고 네. 후보 당원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당원수가 346만 7천 명이고 네. 후보 당원이 한 20만 명 된다. 그래서 그러면
6차 당대회 때보다도 네. 한 40만 명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원이 늘어났다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인구가 좀 늘긴 늘었겠죠. 그건데 그것과 함께 당원이 더 늘었다는 얘기는 더 좀 충성도가 더 세졌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건가요? 당원이 늘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6차 당대회 때는 갑자기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5차 당대회 때보다 100만 명이 늘어났는데 네. 그 100만 명이 전부 다 네.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해서 네. 노력했던 사람한테 포상으로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3대 혁명 소조원들을 젊은 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100만 명을 네. 당원으로 추가했는데 네. 이번에 43만 명 들어간 사람도 네. 대부분 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네. 김정은한테 충성을 다한 청년층을 갖다가 네. 당원으로 이렇게 충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층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